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내부 분위기가 무너진 대전과 아이데이를 앞세워 반등을 노리는 광주의 완성도 차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대전은 직전 경기에서 김천에게 패배한 이후 황선홍 감독이 라커룸에서 전술판을 파손하면서 선수들에게 극대노했다는 소식이 퍼졌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전의 현재 팀 분위기가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즌 오랜 시간 홈에서 승리가 없는 대전 선수들은 광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절치부심하겠지만 그들의 생각처럼 경기 양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광주의 이정규 감독은 현재 최하위인 광주를 강등권 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난 전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경록이 직전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긴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특히 외국인 용병 자원들을 다수 보강한 광주는 최경록의 공백을 외국인 자원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서울이랜드에서 영입한 호주 출신 스트라이커 아이데이를 벌써 광주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빠른 팀 적응력과 이정규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광주가 아이데이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대전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아이데일이 전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담당해준다면 광주는 최하위라는 순위와 무관하게 충분히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대전은 디오고와 루빅손의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팀 전체의 분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사가 중원에서 팀을 다잡아보려 하겠지만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 심리적 앙금이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대전이 홈에서도 내부 분위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주에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인천의 누적된 장거리 이동 피로와 제주의 완벽한 컨디션 관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여름 휴가철에는 제주 원정을 준비하는 팀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원정팀 선수들의 피로는 2배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 공항 수속과 탑승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동에는 최소 4시간 이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정환 감독이 이러한 악조건을 모두 뚫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주의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은 주중 코리아컵 경기도 제주에서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비행기 이동 없이 서귀포 클럽하우스에서 이번 인천전을 준비한다. 그만큼 선수들이 100% 컨디션을 유지하기 좋은 환경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또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쿨링 브레이크 타임을 귀신같이 활용하면서 농구 종목의 작전 타임처럼 전술 변화 타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벤치의 전술, 전략 구성 능력 차이로 제주가 더 유리한 경기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팀 신진과 네게바가 이러한 컨디션 우위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전개해준다면 제주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우위를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천은 페리아의 결정력과 제르소의 스피드를 앞세워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 저하가 경기 중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명주가 중원에서 팀을 다잡아보려 하겠지만 물리적인 컨디션 격차 자체를 단시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는 컨디션 관리와 벤치의 전술 운영 능력까지 모두 갖춘 만큼 홈에서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제주가 컨디션과 전술 운영 양면에서 앞서며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서울이랜드 포백의 불규칙한 간격과 부산 사비에리의 영리한 침투 타이밍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김도균 감독이 지휘하는 서울이랜드는 포백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래서 3대 공격진들의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 한 번에 파이널 서드 공간이 오픈되면서 무너진다. 조성환 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의 에이스 사비에르가 영리하게 이 타이밍을 읽고 침투한다면 결국 서울이랜드의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서울이랜드는 88년생 백전노장 오스마르가 포백 수비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후반전 승부처 타이밍에 오스마르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이 최대 불안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발빠른 안현범, 가브리엘 등 이러한 선수들을 민첩하고 빠른 스피드를 오스마르가 감당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크리스천과 박혜성까지 전방에서 함께 압박을 가한다면 서울이랜드의 수비 조직은 경기 내내 안정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이랜드는 김현의 개인 기량과 까리우스의 선방 능력을 앞세워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포백 간격 문제와 오스마르의 체력 이슈가 동시에 겹친다면 버텨내기 쉽지 않다. 에올레르가 중원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해준다면 서울이랜드 역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홈에서의 이점과 다채로운 스피드 자원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서울이랜드가 원정에서 포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구단 내용으로 완전히 무너진 김포의 팀 분위기와 경남 김현호의 물오른 득점 감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김포는 현재 구단
직원의 횡령 속보가 뉴스에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상황이며 임금 체불 상황까지 언급되고 있고 현재 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엄청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병 선수들이 극대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정훈 감독 역시도 중간에서 당황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김포의 팀 분위기는 완전히 박살난 상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경남의 경우 대전에서 임대 영입한 영플레이어 김현호가 엄청난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백전노장 윤일록과 이찬동의 헌신적인 플레이 역시도 인상적인 팀이다. 그리고 장신 토종 공격수 이중민하고 외국인 용병 펠리테의 후반전 슈퍼서브로서의 활약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배성재 감독이 지휘하는 경남이 더 유리한 경기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김현호가 전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담당해준다면 경남은 초반부터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파울리뇨와 루안이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팀 전체가 내홍에 휩싸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도혁이 중원에서 팀을 다잡아보려 하겠지만 구단 자체의 졸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선수단의 심리적 동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남은 젊은 득점원과 베테랑의 경험 그리고 후반 조커 카드까지 모두 갖춘 만큼 원정임에도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김포가 홈에서도 내홍을 극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파주의 느린 좌측 윙백 복귀 속도와 전남 발디비아의 영리한 컷백 타이밍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파주는 좌측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느리며 그래서 좌측 하프 스페이스의 넓은 공간이 상대 공격진들에게 노출된다. 전남의 광역예수로 불리우는 에이스 용병 발디비아가 영리하게 이 지역으로 침투해 컷백 타이밍을 맞춘다면 결국 골문 앞에서 완벽한 득점 찬스가 연출될 것이다. 그리고 전남은 상대의 옵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뚫어낼 수 있는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이 탁월한 용병 스트라이커 미란징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김범수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해준다면 전남은 발디비아와 미란징야를 앞세워 다양한 형태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파주는 도르와 바스톤의 결정력을 앞세워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좌측 윙백의 구조적 약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점 위험을 스스로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범경이 수비 복귀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준다면 파주 역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신생팀 특유의 조직력 미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남은 홈에서의 2점과 발디비아 미란징야라는 확실한 공격 카드까지 더해지면서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파주의 좌측 윙백 복귀 문제가 반복되면서 전남의 추가 득점 기회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파주가 원정에서 좌측 수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매치업의 핵심은 김해의 불안정한 탈압박 구조와 안산 리마 김인성의 영리한 압박 가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부 리그 최하위 팀 김해는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치명적인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그래서 상대 선수들의 변칙적인 압박 한 번의 루트가 완전히 끊긴다. 리마하고 발빠른 김인성을 비롯한 안산의 공격진들이 이 타이밍을 읽고 압박을 가한다면 결국 김해의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산은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 퍼포먼스가 뛰어난 조지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슈팅 공간이 창출될 때마다 과감한 중거리 슈팅 퍼포먼스를 통해서 묵직한 중거리 슈팅 득점포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리마가 최전방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준다면 안산은 김해의 후방 빌드업을 시종일관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김해는 베카의 개인 기량을 앞세워 반격을 노려보겠지만 팀 전체의 탈압박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광익이 중원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을 관리해준다면 김해 역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리그 최하위라는 성적표가 보여주듯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만큼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산은 홈에서의 2점과 압박의 강도, 조지훈의 중거리 슈팅까지 모두 갖춘 만큼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김해의 탈압박 문제가 반복되면서 안산의 추가 득점 기회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김해가 원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손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